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 한자와 나오키입니다. 한자와 나오키는 모든 직장인들이라면 꿈에서나 그려보는 바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이 공감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무슨 얘기냐 하면, 공은 자신의 것이고 잘못은 부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권위의식에 쩔은 상사를 징계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만 해도 통쾌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날씨가 좋으면 우산을 내밀고요, 비가 쏟아지면 그 우산을 빼앗는다는 은행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은행은요, 한자어가 몸담고 있는 곳이어서 대표적으로 쓰여서 그런 거죠. 이 이야기는 모든 조직, 모든 회사에 다 통용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예전에 했던 사람 모두가 공감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그 책을 읽을 때요, 어떤 지구인분께서 이게 언제 이 포스트잇을 붙이냐고, 여기 붙이잖아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뭔가 좀 공감이 되거나 좀 배울 만한 포인트가 있을 때 이걸 붙이는데요. 소설은 잘 안 붙이거든요. 왜냐면 그냥 쭉 읽는 게 나으니까. 근데 얘는 좀 붙어 있죠, 여기에. 바로 공감할 만한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소설은요, 여기 보면 미스터리 활극이다 라고 이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미스터리 활극보다는 직장인들이 겪는 깊은 빡침에 공감하는 직장인 공감 힐링 활극이라는 그런 말이 더 어울리지 않나 싶기도 해요. 대리만족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자와 나오키는 일본의 경제 호황 시절, 그러니까 1980년대 말 정도죠. 이때 은행이 최고의 직장일 때 은행원이 된 나름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은행의 위상 추락과 더불어 한자와의 꿈도 어느 정도 꺾여서요, 도쿄 중앙은행의 오사카 서부지점 대출 담당 과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본점 인사부에 있다가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이 지점의 지점장으로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 감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또 잠깐 나갔다가 더 높은 임원으로 올라가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지점에 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사노 지점장인데, 이 아사노 지점장과 오사카 서부철강 대출건으로 맞부딪히게 됩니다. 아사노 지점장은 이례적으로 짧은 시일 안에 이 기업에 대출해 줄 것을 종용하고요, 한자와가 검토할 시간도 없이 우리 돈으로 무려 50억 원에 이르는 돈을요, 대출 승인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대출 후에 한 반년 정도 만에 도산해 버려요. 이에 대해서 책임을 모두 한자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아사노 지점장은요, 본점 인사부 인맥을 총동원해 가지고 한자와를 철저하게 고립시키게 되죠. 하지만 한자와는요, 할 말은 하고 참지 않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한자와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조사에도 아주 당당하게 임해요. 지나치게 좀 당당하죠. 지점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이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나 또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도산한 업체의 하청업체로 역시 돈을 떼이게 된 기업의 사장님과 손을 잡고 조사를 같이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도산은 사실상 계획도산이고 이 사장은 돈을 빼돌렸던 거죠. 그런데 이 대출을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도산이라는 게 은행에서 대출을 한 다음에 그 대출을 자기 개인 계좌로 한 다음에 기업을 망하게 해버리면 이 돈은 기업이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싹 사라지고 자기 돈만 먹고 사라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나쁜 사람들인 거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계획도선과 대출의 설계자가 바로 아사노 지점장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챈 한자와 나오키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소설의 묘미는요, 억울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보통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말 한마디 그냥 하면 될 것을 가만히 참고 있다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한자와는 할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계속 고구마짓을 하다가 마지막 가서에 사이다 터트리는 것도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사이다를 터트려요. 그냥 뻥뻥뻥 터트리죠. 보는 내내 시원합니다. 스피디하게 전개되는 스토리 쫙 전개되거든요. 이것도 재밌고요. 작가가 또 은행원 출신이라 은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무엇보다 조직이라면 겪는 여러 가지 그 부당함에 아주 통쾌하게 일가라는 공감 포인트도 확실합니다. 한자와의 직급은 과장인데요. 이 과장은 회사 내 입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할 때거든요. 방향성을 잡을 때라고 할 수 있는데, 회사 내에서의 생활이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러면 회사 이후, 포스트 회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참 고민을 하든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서 저 위에까지 갈 것인지 그 설계를 좀 하고 인맥 관리에 힘써야 되는 그런 방향성을 잡든가 할 때가 바로 과장 때거든요. 여기 나온 한자와의 동기들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고민들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래서 더더욱 공감되는 포인트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퇴직자의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나오는데요.
은행에서 밀려서 나가가지고 컨설턴트를 차린 선배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지적도 있는 거죠. 나가서 컨설턴트로 성공할 정도의 실력과 인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애당초 은행에서 밀리지도 않았다고요. 정말 뼈 때리는 지적입니다. 한자와 나오키는 일본에서 2013년도에 드라마로 만들어져서요. 10회 마지막 회에서는 순간 시청률이 50.4%라는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건 일본 역대 시청률 3위에 해당하는 건데 정말 초인기 드라마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자와의 명대사, 가장 인기 있는 대사가 당하면 되갚아준다, 배로 갚는다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그 히트어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대로 들으면 좀 재미가 없고요. 맛이 없고요.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좀 가까이 가서요. 당하면 당한 만큼 갚습니다. 2배로 갚습니다. 이건데요. 자, 여러분 이거 그냥 원본을 보실게요. 원본. やられたらやり返す倍返しだそれが私の流儀だってねやられたらやり返す倍返しだそれが私の流儀だってねやられたら倍返しだやないいえ10倍返しです 여러분 이거 원본은요 배우가 하는 거잖아요. 배우하고 그냥 저랑 똑같이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고요. 이 대사가 그런 거죠.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상사에게 부당하게 당하면서 마음속으로 막 수백 번도 더 외치는 그런 대사들이잖아요. 그 대사들을 한자와가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리뷰해드린 건 1권인데요. 이거는 권수마다 각각 스토리가 분절돼요. 셜록 홈즈처럼 그냥 한 회 한 회가 스토리가 딱딱 있는데 2권부터는 한자와가 싸우는 부당함의 주체가 점점 거대해져요. 근데 뭐 이런 책은요. 드래곤볼의 천하제일 무도대 같은 거죠. 빌런이 점점 강력해져야지 더 재미가 있어지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사회의 부당함과 부조리함에 대항하는 주인공에 몰입하는 재미가 쏠쏠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소설을 몇 개 봤는데요. 하나는 완전히 상상에 기대서 썼고요. 또 하나는 자료나 고증들에 많이 기대서 썼고요. 그리고 이 소설은 자신의 실제 경험에 기대서 썼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이 제일 몰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에 발딛고 있는 게 아무래도 공감도 되고요. 더 현실감도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한자와 나오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요. 보신 만큼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2배로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괜히 했어요.